여러분 GPT-4 아시죠? 현존하는 가장 똑똑한 AI 중 하나잖아요. 근데 이 똑똑한 AI가 의외로 정말 간단한 문제 앞에서 쩔쩔맨다면 믿으시겠어요? 오늘은 바로 AI의 이런 명백한 한계, 그리고 이걸 나무처럼 생각해서 돌파해버리는 진짜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렇게 흘러갈 겁니다. 먼저 AI가 어떤 벽에 부딪혔는지 딱 보여드리고요. 왜 그런지 그 직선적인 생각의 한계를 짚어볼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해결책인 나무처럼 생각하기가 대체 뭔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알아볼 겁니다. 마지막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결과를 냈는지 데이터로 딱 보여드리고 이게 AI의 미래를 어떻게 바꿀지 같이 상상해 보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보통 우리가 AI 하면 뭐든 다 해결해 줄 것 같잖아요. 인간지능을 뛰어넘을 거다 이런 기대도 하고요.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아무리 강력한 모델이라도 정말 어이없을 만큼 단순한 퍼즐 앞에서 그냥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 이 놀라운 사실부터 짚고 넘어가고죠. 바로 이겁니다. 24 게임이라고 하는데요. 되게 간단해요. 여기 숫자 4개, 4, 9, 10, 13이 있죠. 이걸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눠서 딱 24를 만들면 됩니다. 어때요? 한번 해보실래요? 잠시 멈추고 풀어보셔도 좋습니다. 왜냐면요, 바로 이 간단해 보이는 문제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거든요. AI의 거대한 한계를 보여주는 열쇠가 바로 이 안에 숨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현존 최강이하는 GPT-4한테 풀어보라고 시켰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진짜 놀랍습니다. 성공률이 고작 4%였어요. 네, 4%요. 거의 다 틀렸다는 얘기죠. 기존 방식, 그러니까 한번 이 길이다 싶으면 그냥 쭉 직진만 하는 연쇄적 사고 방식으로는 답을 거의 못 찾은 겁니다. 이거 정말 충격적이지 않나요? 바로 이 지점에서 이건 뭔가 잘못됐다는 생각이 시작된 거죠. 아니, 대체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가 나온 걸까요? 그 답은 AI가 생각하는 방식, 그 근본적인 구조에 있습니다. 지금부터 AI의 머릿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존 AI의 생각법을 연쇄적 사고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뭐냐면 비유하자면 마치 외길이에요, 외길. 한번 들어가면 뒤돌아볼 수도 없고 옆길로 셀 수도 없는 거죠. 그냥 무조건 앞에서 뒤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직진만 하는 겁니다. 그러다 중간에 이거 아닌데 싶어도 되돌아갈 수가 없어요. 그냥 그 길로 끝까지 가야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냥 망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 뇌랑 비교하면 이해가 확 돼요. 우리 뇌에는 두 가지 생각 시스템이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거의 본능적으로 빠르게 판단하는 시스템 1, 다른 하나는 이것저것 따져보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시스템 2. 기존 AI의 연쇄적 사고는 딱 시스템 1 같은 거예요. 그냥 이거다 싶으면 바로 돌진하는 거죠. 근데 24 게임 같은 건 어때요? 이리저리 조합도 해보고 이건 아니네 하고 다른 방법도 시도해봐야 하잖아요. 바로 이런 게 시스템 2의 역할인데 기존 AI에겐 이게 없었던 겁니다. 그럼 AI한테 이 시스템2처럼 신중하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쳐 줄 수는 없을까? 바로 이 질문에서 모든 게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 답답한 직선적인 생각의 틀을 그냥 부숴버리는 아주 새로운 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바로 사고의 나무, 영어로는 Tree of Thoughts, 줄여서 TOT라고 부르는 프레임워크입니다. 이름이 정말 직관적이죠? 외길만 달리던 AI한테 갑자기 수많은 갈림길, 즉 생각의 가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마치 나무가 가지를 뻗어나가듯이 말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AI가 각각의 가지를 보면서 이쪽 길은 좀 괜찮은데? 저긴 막다른 길이네 하고 스스로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막히면 과감하게 돌아 나와서 다른 길로 가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 똑똑한 사고의 나무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 핵심 단계를 한번 뜯어보죠. 단계는 딱 4가지입니다. 간단해요. 첫째, 일단 문제를 잘게 쪼갭니다. 둘째, 그 쪼갠 문제마다 가능한 아이디어, 즉 생각의 가지들을 마구 만들어냅니다. 셋째, AI가 이 가지들을 보면서 점수를 매겨요. 이건 괜찮네, 저건 별로네 하면서 스스로 평가를 하는 거죠. 마지막으로 가장 점수가 높은 길을 따라 탐색을 시작하는 겁니다. 물론 가다가 막히면 언제든 다른 길로 갈 수 있고요. 자, 이론은 이쯤 하고요. 진짜 중요한 건 그래서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냐는 거겠죠? 과연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만들었을지 지금부터 데이터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기존 방식으로는 성공률이 몇 프로였죠? 네, 단 4%였습니다. 거의 다 실패했다는 거였죠?
그런데 사고의 나무를 적용했더니 어떻게 됐을까요? 자, 보세요. 74%입니다. 4%에서 74%로요. 무려 18배 이상 점프한 겁니다. 이건 그냥 성능이 좀 좋아졌네, 이 수준이 아니에요. AI가 문제를 푸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뭐랄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더 확실하게 보입니다. 다른 방법들을 좀 볼게요. 그냥 여러 번 시도해서 제일 좋은 거 하나 고르는 약간 100번 찍어보는 방식도 성공률이 9%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TOT는 어떻죠? 압도적이죠. 74%.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냥 무작정 많이 시도하는 것보다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데이터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런 생각도 들 수 있어요. 이거 그냥 숫자 퍼즐 잘 푸는 거 아니야? 하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고의 나무는 훨씬 더 넓은 창의적이고 복잡한 문제들로 그 가지를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글쓰기 같은 거예요. 처음부터 쭉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스토리 플롯을 동시에 생각하게 한 다음에 그중에서 제일 그럴듯한 걸 골라서 글을 쓰게 만드는 거죠. 십자말 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단어 저 단어 다 넣어보다가 막히네? 싶으면 바로 이전 단계로 돌아가서 다른 단어로 다시 시도하는 식으로 푸는 거죠. 십자말 풀이를 푸는 과정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AI가 토티를 쓰면요. 일단 문제를 딱 받고 우리처럼 전체 판이랑 힌트들을 쭉 훑어봅니다. 아, 판이 이렇게 생겼고 힌트는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상황 파악부터 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 여기서 토티의 힘이 나옵니다. 그냥 생각나는 단어 하나를 바로 적는 게 아니에요. 들어갈 수 있는 단어 후보들을 여러 개 떠올립니다. 그리고 각각에 대해서 이 단어는 거의 확실한데? 아, 이건 좀 긴가민가 하네 하면서 스스로 확신도를 평가해요. 딱 우리가 퍼즐 풀 때 머릿속으로 하는 고민이랑 똑같지 않나요?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AI가 이렇게 깊이 생각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했다는 게 앞으로 우리 미래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 큰 그림을 한번 그려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기술을 개발한 연구진들도 딱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최신 언어 모델의 그 유연한 능력하고 예전부터 연구해왔던 AI의 신중한 탐색 능력이 만난 아주 흥미로운 교차점이라고요. 쉽게 말해서 최신 기술과 고전적인 지혜가 만나서 AI의 지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 우리 곁에 AI가 단순히 다른 단어를 예측하는 기계를 넘어서 우리처럼 여러 가능성을 탐색하고 평가하고 진짜로 생각하는 파트너가 된다면 과연 우리는 지금까지 풀지 못했던 어떤 위대한 문제들을 함께 해결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 무한한 가능성의 시대가 어쩌면 바로 지금 시작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